네, 안녕하십니까. 시네스토랑 지배인 서사무엘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영화 미나리로 돌아왔습니다. 권혜성입니다. 네, 오늘 함께 담소 나눠보겠습니다. 주민찬입니다. 안녕하세요. 주예은입니다. 오늘도 막내 잘 부탁드립니다. 나 오늘 끝까지 제목을 얘기 안 하려고 그랬었는데 미나리를 얘기해버리네. 그래, 또 바로. 아니 왜 시작하자마자 미나리 스포를. 영화에서 얘기할 제목을 얘기하면 어떻게 이게 받아들여요? 이게 MC 멘트인데 이제 이게 이게 안 통하네. 늘었죠. 안 통하네. 이 권력의 MC. 미리 얘기 좀 이 해주시면 아재 좋겠어요. 세대 이 개그가 안 통하네요. 자, 예, 여러분 오늘은 미나리 얼마 전에 정말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전 세계적으로 굉장한 호평을 받았던 영화 미나리에 대해서 얘기해 볼 텐데 일단 시작할 때는 사실 굉장히 뭔가 긴장감이 있었거든요. 막 트럭이랑 승용차를 몰고 뭐 시골로 들어가길래 뭔가 굉장히 긴장감이 물론 이제 사전 정보를 제외하면 그랬는데 사실 그거에 비해서는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잔잔했던 영화. 격정과 잔잔함이 이제 오가긴 했는데 그리고 전반적으로 저는 좀 이렇게 잔잔했던 영화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뭐 큰 사건 없이 그렇죠. 뭐 갈등 구조 크게 없이 흘러갔던 것 같아요. 아마 이 영화를 우리가 얘기하면 아무래도 우리가 다른 영화에도 그렇지만 이 인물들 배우들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사실 아마 오늘 얘기에 제가 보기에 한 60-70% 이상이 배우들 얘기가 아닐까 싶은데 우리 예은 배우는 누가 제일 기억에 남아요? 저는 스티븐 연 스티븐 연? 제이콥, 네. 음. 그 아버지. 근데 좀 약간 묘했던 게 되게 한국적인 아버지의 모습이 보이면서도 이게 언어도 그렇고 영어도 이제 섞어서 써서 그런지 느낌이 좀 묘했어요. 약간 섞인 느낌? 한국적인 아버지의 모습과 아닌 모습이. 근데 되게 매력적으로 그래서 보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 그럼 본격적으로 우리 인물들 뭐 성격이나 아니면 각자가 생각했던 뭐 재밌었던 연기 또는 저런 부분에서 정말 괜찮았다 뭐 이런 부분이 있었어요. 기억에 남는 장면이요? 말씀하시는 거요? 뭐 예, 연기 부분 배우들 나는 저는- 데이빗. 나도 내가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나한테 물어보고 먼저 대답하는 게 어딨어요? 장유에서 하시죠. 하시죠. 저는 자, 이제 데이빗 말고 다른 인물마다 생각이 났던 게 구독. 그 스티븐 연 연기했던 거는 전형적인 우리 아버지. 예, 딱 그 우리 아버지 시대 때 이 영화의 배경이 대충 80 80년대 정도라고 생각하면 그래서 데이빗이 지금 현재로 컸으면 딱 제 나이가 됐을 것 같은 나이인 것 같더라고요.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전형적인 저희 아버지 같았는데 우리네 아버지 모습 같았는데 많이 공감이 됐었고 그리고 저도 결혼을 하고 아이를 두고 있는 아빠 가장의 입장에서 너무 공감이 됐던 것 같아요. 그런데 또 다르게 제가 좋아했던 캐릭터는 데이빗이었어요. 너무 귀여운 거야. 나랑 너무 똑같았던 것 같아. 어렸을 때 성격이? 아니 뭐 하는 짓거리가 모양이 하는 짓거리가 근데 저는 그러진 않았지만 기억에 남는 장면은 할머니한테 한약 버리고 오줌 담아가지고 줬을 때 펜테딩 못 마셔 할머니가 그 연기했을 때 그 장면 나 너무 재밌어. 도망갈 준비하잖아요. 그렇지. 다 장화 다 신고서 이제 그 리액션은 보고 가려고. 맞아 할머니 그리고 기다리고 있다가 어느 오다가. 정도. 레디였어. 그리고 또 하나 있어요. 네. 기억에 남는 장면이 저도 이제 제 입장이다 보니까 저희 장모님이 꼭 윤여정 선생님 같으셨고 또 우리 딸 갖고 이렇게 오버랩되면서 보게 되더라고요. 근데 어떤 장면이 있냐면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는데 그 윤여정 선생님이 손자 데이빗 주려고 보약을 이렇게 만들고 그 한예리 씨랑 이렇게 짜고 있어. 되게 공들여서 짜고 있는데 저 뒤에서 스티븐 연이 이렇게 딱 쳐다보고 있어. 난 그 마음을 너무 이해할 것 같은 거야. 어떤 마음일까요? 내가 더 진짜 가장으로서 책임감 있게 힘들고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보약은 내가 먹어야 되는데 내가 먹어야 될 것 같은데 섭섭한 거야. 난 그게 근데 섭섭함을 그냥 흘러가더라고. 나중에 뭐 말을 하지도 않고 드러내지도 않는데 난 그 표정에서 풀샷인데 표정에서 스티븐 연이 되게 떨떠름한 표정으로 섭섭한 느낌으로 자기 이렇게 아이들 먹이는 건데 좀 그런 느낌인지 몰랐어. 그래도 좀 그래. 그러니까 왜냐면
우리 저- 엄마였더라면 저 뒤에서 살짝 이륙하고 보던 장면이 식탁에서 기억나요. 근데 우리 엄마였더라면 나를 좀 먼저 챙겼을 것 같은데 내 와이프의 엄마는 나보다는 내 아들, 당신의 손주를 먼저 생각하는 그 마음 그게 약간 저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이제 우리 딸에게 맛있는 거 있으면 장모님 못 먹게 하거든요. 우리 딸 준다고. 그럼 저는 더 오기가 생겨서 그냥 막 먹어버려. 나도 독특한 아빠네. 나도 어디가 되게 소중한 아들이 독특한 아빠가 아닌데. 그러니까 영화의 해석이 달라질 것 나도 같은데요? 되게 소중한 캐릭터의 손자인데. 맞아요. 그냥 그 모습이 잘 네, 모르겠어.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궁금했던 게 선배님이 이 영화를 주제로 한다라고 나왔었을 때 너무나도 그 제이콥에 공감이 된다라고 진작부터 말씀을 해주셔서 이 자리가 되면은 특히 어떤 지점이 가장 공감되는지 물어보고 싶었어요. 다. 다. 그러니까 아빠로서 가장으로서 인정받고 싶어 하잖아요. 성공한 아빠, 성공한 가장의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하는 그 마음도 이해가 되고 그리고 그러니까 그 어깨 그 중압감, 무게감 그게 전 많이 고스란히 느껴졌던 것 같아요. 물론 좀 권위적인 모습도 있고 또 일방적이고 이기적인 모습도 있긴 하지만 근데 그거를 난 그런 모든 것들이 다 용서가 될 만큼 그 가장의 중압감, 무게감 이런 게 좀 크게 느껴져서 아 제가 어떤 마음이겠거니 하는 게 공감되면서 봤던 것 같아요. 그런기도 했던 것 같아요. 제이콥이 보면 정말 그런 고집이나 이게 거의 끝까지 안 꺾이잖아요. 맞아. 그렇죠. 보통 우리가 그런 캐릭터면 왜 그 모니카였나요? 극중 인물이 한예리 씨가 모니카가 그렇게 부부가 그렇게 다툼을 하고 근데 그 다툼도 아주 대단한 것도 아니야. 그냥 삶의 목표 같은 게 살짝 좀 달랐던 것 같은데 그러면은 사실 한번 꺾어줄 법도 한데 남편으로서 80년대 가장이니까 가능한 일입니다. 지금 같아서는 그 따위로 살면 큰일 나죠. 절대로 안 움직이더라고요. 민찬 배우는 저도 일정 부분에서는 어쨌든 그런 가부장적인 제도에서 살아남은 끝물 세대 정도 같거든요. 그러니까 아예 없다라고 말하기에는 저도 그런 부모님 세대를 보고 자랐으니까 그렇죠. 그런 방식이 낯설지 않고 그냥 타지로 옮겨졌을 뿐이지 저도 선배님하고 비슷하게 공감이 많이 됐고요. 다만 그러니까 진짜 저도 이해가 됐던 거는 그 방식이 물론 와닿진 않았지만 각자 가정을 지키고자 하는 방식이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니카가 지키고자 하는 방식과 이 제이콥이 지키고자 하는 방식이 좀 다른 거지. 그러니까 양자 다 설득이 되니까 그렇죠. 좀 그 사이에 만약에 내가 자식이라면 어떤 느낌일까로 보다 보니 좀 더 흥미로웠던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쪽도 이해 안 되는 건 그러니까 아니잖아요. 이해가 다 됐어요. 우리 다 공감하듯이 맞아요. 이쪽도 이해되고 이쪽도 이해돼. 네. 근데 조금 더 이제 그림상 아무래도 제이콥이 조금 더 고집스럽게 그려질 수밖에 없는 구조잖아요. 그렇죠. 그가 책임지고 있는 게 80년대다 보니까 그래서 오히려 한편으로는 더 안쓰럽기도 하고 그러면서도 또 어떤 일정 부분에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좀 타협 약간은 하지 너무 완고하다 약간 80% 정도만 이렇게 해도 좋을 텐데 뭐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네. 맞아요. 근데 저는 또 얘기해도 되나요? 그럼요. 저는 고집스럽지. 근데 이제 좀 농사일도 잘 돼 가는 과정인 것 같은데 한예리 와이프가 좀 와이프의 발언과 행동에서 좀 되게 서운함? 서운한 것 같아요. 맞아요. 저도 느껴져요. 서운한 것 같아요. 조금만 참아주면 지금까지 잘 왔는데 되게 힘겹게 왜냐하면 병아리 수컷 암컷만 구분하는 그런 돈벌이로 아빠로서 아이도 성장하고 교육도 시켜야 되고 뭐 해야 되는데 병원도 가야 되고 뭐 여러 가지 나가는 돈들이 그 현실적으로 따지면 너무 많은데 그 일만 해서는 미래가 보장되어 있지 않으니까 내가 뭔가 좀 제대로 갖고서 뭐 사업을 하든 이렇게 해서 일궈 나가고 싶은데 그게 한 팀인 거잖아요. 그렇죠. 네 식구 이제 장모님까지 5식구가 한 팀인 거니까 좀 단합이 돼서 좀 한 마음으로 좀 가졌으면 좋겠는. 근데 물론 와이프 입장에서는 100% 이해가 되죠. 그런데 그러니까 우리 이제 어쨌든 얘기가 나왔으니까 그러면 그 두 부부를 집중적으로 좀 우선 얘기를 좀 해보면 지금 그런 것처럼 그러면 예를 들면 빙의를 해보세요. 모니카에게 모니카로 빙의해서 모니카 입장에서 네.
그 우리 극 중에서 봤던 그 모니카의 그런 모멘텀들이 있잖아요. 뭐 예를 들면 한 2번 대차게 세게 그렇지. 붙었고 뭐 그리고 이제 약간 해소되지 않은 과정들이 있었는데 그 빙의에서 한번 그 대변을 한번 해보실래요? 저는 빙의하면 매 순간 욕하나? 입할 수 있어요. 그럴 만했다. 그럴 만했다. 아니 얼마나 터무니없겠어요. 진짜 사람도 안 사는 도시에 살다가 갑자기 전 노비 생각나가지고 저 시작 때 너무 무서워. 찾아봤어요. 시작하자마자 너무 무서웠어요. 음. 약간 사람이 너무 살지도 않고 진짜 허 벌판에 가가지고. 좋게 말하면 그렇지만 나쁘게 말하면 황량하잖아요. 그리고 막 토네이도 맞아. 있는데 미국에는 집이 날아갈 수도 있고 막 애는 아프고 그리고 그 병원도 집 자체도 멀고. 좀 튼실하지도 않아. 그렇지. 컨테이너 그쵸. 같은 거. 컨테이너죠. 불안정하지. 트레일러 하우스. 불안정하고 불안전하고 심지어 말씀 들어보니까 처음에 되게 사소한 장면인데 제가 다들 막 기뻐서 뛰어가는데 어이없게 바라보던 한예리 배우님의 그 표정이 있다가 그 트레일러가 좀 높잖아요. 올라가려고 하니까 손을 이렇게 손살에 치면서 치워요. 맞아. 그게 거기에 다 담겨 있고 맞아. 다 담겨 있죠. 네, 뭔가 이 집에서 앞으로 정말 살아야 하는 것인가라는 느낌이 여실히 드러났던 어떤 손짓이어서 맞아. 마음이 좀 그래서 그랬어요. 그런 표현들이 너무 와닿았던 게 이제 딸이 뭐 이건 어디다 놔? 뭐 이제 짐 풀려고 하니까 짐 안 풀어도 돼. 이제 다시 갈 거야. 곧 갈 이러면서. 것처럼. 근데 맞아. 되게 정두고 싶지 현실적이어서 않은, 네, 이입이 충분히 됐어요. 저라면은 더 했을 것 같다. 그치. 난리 났겠다. 맞아. 그리고 지금 시대가 지금 시대로 보면 그럼 근데 나도 너무 와- 얄미웠을 것 같아. 막 흙 집어 이것 봐. 우리가 이것 때문에 왔어 하는데 막 때문에 양지역이라고. 이 흙 보고 왔어? 그러잖아. 약간 아메리칸 어려웠을 드림을 꿈꾸고 간 거잖아. 네, 사실. 맞아요. 그러니까 내가 찾아보니까 그 당시에 우리 초기에 이제 초기는 아니죠, 그죠? 초기는 한 60년대, 그때가 70년대에 먼저 갔으니까 네, 맞습니다. 80년대 정도면 이제 어느 정도 꽤 많이 우리 교포들이 있을 때인데 그 병아리 감별사 직업이 많았다고 그러더라고요. 맞아요. 그 직업이 많았대요. 그러니까 뭐 어렵지 않고 복잡하지 않고 단순하지만 한국인들이 손놀림이 빠르고 좀 이렇게 정확하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 좀 이전 세대가 옛날에 저 우리나라 국제시장이라는 영화에서 다뤘지만 파독 광부 혹은 뭐 간호사분들 그게 좀 1세대 좀 느낌이면 그렇죠. 그 다음이 이제 미국의 병아리 감별사가 한국인 분들이 한 60% 이상이었대요. 아 진짜? 지금도 그리고 이민자들. 그걸 제일 잘하신대요. 한국 사람이 60% 정도를 현재 차지할 정도로 고급 인력인데 생각보다 돈을 또 많이 주고 이러니까 그게 되게 메리트 있는 직업이었던 거예요 당시만 해도. 나 그 생각했었어. 아빠에 대한 가장 된 입장에서 내가 지금 농사일을 지금은 바로 수익이 없으니까 이걸 하고 있으니까 와이프가 좀 감별사로 돈 좀 벌어오고 내가 여기 좀 난 농사를 하고 투자해서 시간만 좀 그게 뭐라 기다려달라. 맞벌이잖아. 그게 맞아 맞벌이인데 옛날에 치면 좀 맞아, 맞아. 그런 게 좀 덜했죠 옛날에는. 그렇죠. 아무래도. 근데 뭐 정확히 우리가 거기에 어떤 그런 대사나 이런 건 없었지만 형편이 아주 거의 바닥인 상태에서 온 것 같고 그리고 그들이 지금 여기를 읽을 수 있는 충분한 이렇게 돈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땅값이 싸서 거기 맞아요, 가셔. 그렇죠. 맞아요. 그렇죠. 네. 땅값이 아주 싸서 그냥 간 거고 정말 바닥까지 가서 간 것이 그것이었던 그러니까 거고. 보니까 미국에 오자마자 그 공간을 택한 게 아니라 어느 지역에서 한번 맞아. 실패를 좀 맛보고 캘리포니아. 네, 이제 그 밀려서 여기까지 온 건데 그렇죠. 그 모니카 입장에서는 참 답답할 수도 있었겠어요. 여기서 좀 참담할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러니까 그 제이콥 또 입장을 또 보면 그 모니카의 입장을 모르는 건 아닐 텐데 분명히 알 텐데 좀만 참아줘봐. 약간 그런 느낌. 내가 여기서 읽어낼게. 근데 이 친구의 목표는 50에이커인가요? 뭐 그쵸. 농장을 가지는 거였잖아요. 그러니까 그 목표에 이 모니카가 감당하기에는 지금 현실이 너무나 큰 거지. 그 중압감이나 뭐 무게감이. 왜냐면 데이빗은 아프고 뭐 뛰지도 못할 정도로 아프고. 아프다. 응. 그 모든 뭐 그 300불이 아까워서 물도 안 파고 본인이 파고 뭐 이 정도였으니까 사실 뭐 이렇게 재정적으로 거의 극한 상황에 처한 가족인 거는 분명한데 이제 그런데 그럴 때 보통 부부들이 이렇게 똘똘 뭉치지 않나요? 근데 저는 이게 남 얘기 같지가 않은 게 그 일상생활에 제 주변에 많은 결혼한 가정들도 조금 상황은 다르지만 대다수가 조금 어쨌든 다 그런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남성분들이 좀 이렇게 성공욕 이런 것이 좀 있는 편이잖아요. 예전으로 그렇죠. 치면은. 그러니까 뭔가 가족의 평화가 모니카 입장에서는
그냥 큰 돈 바라지 않고 이 정도만 지킬 수 있는 정도면 좋겠는데 맞아요. 이 사람이 보기에는 지금 우리의 가족을 지키려고 한다는 느낌보다는 뭔가 보여주려는 느낌이 좀 더 강하니까 우리 그 정도 필요 없다니까 지금 누굴 위해서 하는 거야? 라는 식으로 모니카는 대변하고 그걸 듣고도 나는 당신들을 위해서 하려는 건데 라는 느낌으로 받아들이기가 좀 서운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엄밀히 따지면 또 모니카 입장에서 보면은 이게 자기들을 위해서의 플러스 알파 이상의 것을 자꾸 본다는 느낌이 드니까 좀 모니카 입장은 그게 좀 서운한 것 같아요. 마지막에 이렇게 좀 2차 대전 있잖아요. 네. 그때 할 때 뭔가 이제 실망한 듯한 느낌을 더 강력하게 받았던 거는 이 남자가 우리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만 이런 건지 아니면 자신의 어떤 위치와 이런 걸 위치를 공고히 하기 위해서 보여줘야만 하는 존재인 건지 이게 말투에서 자꾸 드러나지 않습니까? 이 친구 말 여러 가지 뭐 그게 가장 인상적이었는데 아이를 옆에 데려놓고 쓸모 있는 수컷이 돼야 된다. 그러니까 존재 이유를 증명해야 되는 게 이 사람의 어떤 가치인데 근데 그게 본능 아니? 그 본능 같아요. 본능이지. 그리고 그냥 쉽게 말하면 남자들이 특히 여자들에 비해서 오해가 안 되셨으면 좋겠는데 남자분들이 성공하고 싶어하는 첫 번째 이유는 여자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는 가족. 그렇죠. 가족. 그렇죠. 근데 방법이 그것도 그렇죠. 그냥 본능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가장으로서 남자로서의 본능을 그냥 그대로 표현한 것 같고 맞아요. 그리고 여성분들은 좀 안정적인 내 울타리 이런 걸 좀 더 선호하니까 계속 요즘 양자가 다 이해가 돼서 맞아요. 그 가운데 있는 아이들이 계속 너무 마음이 아팠어. 그러니까 좀 전에 얘기했던 그 장면이 네. 보니까 그 병아리 이 감별하는 장소 앞에 계단에 맞아요. 데이빗이 앉아 있고 흡연하면서 그 뭐 수컷 저 연기가 뭐예요? 그러니까 수컷이 아, 수컷 병아리가 맞아. 그걸 직접적으로 얘기를 안 해요. 저기 상징적이지. 수컷 저기에 뭐 쓸모가 불태운다든가 뭐 이런 얘기를 하지 않고 뭐 이렇게 약간 은유를 통해서 얘기하고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쓸모 있는 수컷이 돼야 된다. 그 장면이 너무 저 사람 한 번에 보여주는 듯한 그러니까 얼마나 저 안쓰럽기도 했어요. 중압감. 네, 장남 혹은 장자 우리나라에 만연해 있는 그 컴플렉스도 있잖아요. 뭔가 해내야 되고 내가 짊어져야 된다라는 게 과도해진 사람이 보여줄 수 있는 그러니까 느낌. 이 영화에서 보여주는 전형적인 우리가 지금 계속 얘기해왔던 전형적인 모니카도 이해되고 제이콥도 이해되고 하지만 그 제이콥의 그 약간 아집스럽게 고집을 부리는 것을 보면 뭐 그 당시에 정말 우리가 먹고 살기 힘들어서 오죽하면 해외까지 가서 이민을 가서 그렇게 개척해야 되는데 이런 풍조를 이해하나요? 신세대들은 풍조를- 뭔가 다를 것 같아 아무래도. 저도 아니요, 신세대라고 할 중간 수 세대예요. 있나 중간 세대인가요? 모르겠지만 저도 중간인데 우선 방금 말했던 그 장면은 전 좀 새롭게 봤던 게 저는 사실 뭐 영화 중에 여성을 오히려 좀 차별하는 쪽의 메시지를 담은 영화들이 꽤 있잖아요. 그래서 뭐 여자는 약간 오히려 저는 여자는 뭐 쓸모없다는 듯이 어떤 그런 쪽에 이제 과거에 그런 차별했던 그런 장면들을 저는 떠올렸는데 거기서 너무 남자는 뭐 쓸모 있는 사람이 되려면 뭐 증명을 해야 돼 이렇게 하는 게 전 좀 되게 오히려 새롭게 받아들여져서 이 가장의 무게 치열함 오히려 남자들이 또 그 약간 살아남기 위한 어떤 말할 수 없는 것들 네. 있죠. 또 아들한테 그렇게 맞아. 어린 아들한테 그렇게 얘기를 그런 한 걸 식으로. 보면서 좀 되게 새로웠고 아까 둘의 이제 관계에서도 얘기를 했잖아요. 이제 한예리 씨 와이프의 입장이 있고 남편의 입장이 있는데 둘 다 이해가 된다 이런 얘기 하셨는데 저는 느꼈던 거는 둘 다 사실상 원하는 그림은 같은 것 같아요. 좀 화목한 행복한 가정, 안정적인. 근데 이제 와이프는 그 안정적인 행복한 가정의 모습은 함께하는 거. 뭐 힘들든 어쨌거나 같이 붙어 있어서 하는 건데 이제 남편 입장에서는 이제 성공하고 자리를 잡고 남들 보기에 우와 해야 이제 보여주고 한 방으로 역전하겠어 이런 느낌. 그리고 그게 나의 역할이고 이런 느낌이어서 둘 다 공감이 되고 그러니까. 같은 걸 바라보는데 다른 언어를 방식이야. 쓰는 느낌. 맞아. 그래서 이렇게 다툼이 일어나고 하는 것 같아서 되게 좀 수두룩하게 봐요 주변에 그런 분들. 네. 정말 맨날 싸워 그런 그러니까 걸로. 지금 예은 배우가 얘기했던 그런 장면들은 어떻게 보면 우리 이 정의삭 감독이 미국에서 활동하는 한국인 감독이잖아요. 본인 얘기라 그러던데 네. 어렸을 때 반자전적인 어떤 영화라고 했는데 그래서 약간 멘탈이 조금은
그런 게 보완되지 않았을까? 아니면 그런 게 이미 고려돼서 시네스토랑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여성이 제이콥한테 차별을 받거나 또는 뭐 좀 무시를 당하거나 예를 들면 그냥 따라와 내가 할 텐데 뭘 이렇게 말이 많아 내가 잘 살게 할게 이게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쪽 방향이었지만 톤이나 말이나 뭐 이런 건 그렇지 살짝 않은 것이 달래는 것도 아마 있을 나는 뿐이지. 그런 약간 미국적인 멘탈리즘이 아. 살짝 작용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없진 않겠죠, 맞죠. 살아왔던 정서가 있으니까. 그리고 그 앤 딸아이 너무 어른스럽지 않나요? 맞아. 어른스럽지. 나는 매번 그 아이가 그 동생일 챙길 때나 아빠 엄마와 뭐 이렇게 다툴 때 그래서 너 아빠 엄마 헤어지면 누구 따라갈 거야? 나 몰라. 그러니까 나도 몰라. 이제 그런 거 약간 너무 어른스럽고 맞아. 애가 아닌 맞아, 듯한 그런 모습을 많이 보여줬거든요. 전 오히려 M 보면서는 좀 K 장녀라는 맞아, 말 아세요? K 장녀야. 좀 K 맞아요. 장녀라는 맞아요. 생각이 좀 들어서 좀 짠한 것도 있어서 아. 오히려. 왜냐면 그 장면 보면서 어른들이 보통 선입견일 수 있지만 예전에는 그런 얘기 많이 했거든요. 어쨌든 첫째는 딸아이가 낫다. 왜냐면은 좀 아들이 여동생을 케어하는 것보다 보통 누나들이 누나가. 남동생의 케어를 좀 잘하는 편이긴 해요. 평균적으로는. 그러니까 좀 든든한 맛이 있고 철도 좀 빨리 들고 어머니 아버지의 그 뜻을 바로 알아듣는데 남자애들은 놀기 바쁘잖아요. 좀 저희 때는 막 그냥 장난치기 바쁘고 막 그러니까 K 장녀라는 표현이 저는 어떤 면에서 되게 맞는 표현 같은 느낌? 맞네요. 예. 그래서 어머니도 되게 많이 의지를 하는 느낌이고 맞아. 그 동생도 무슨 일만 생기면 누나 쳤잖아. 부르잖아요. 데리고 와서 그냥 있고. 굉장히 잘 챙기고. 나는 네. 여기서 또 누나도 좀 서운했어. 남동생한테만 보약 주길래. 아. 그래서 아. 남동생이 맞아. 누나 거 뭐 마시려고 그러는데 누나가 안 주잖아. 맞아. 뭐지 산에서 물 근데 담아온 물인가? 물. 마운틴. 그래, 병은 뭐, 마운틴듀였는데 그게 아니었던 것 같은데. 우리나라 치면 뭐 그러니까 고로쇠 말만 물, 고로쇠 물 같은 고로쇠 물 같은 거 느낌인가? 다 맞아, 나왔나 그, 봐요. 귀한 거. 맞아, 이렇게. 맞아. 저는 진짜 마운틴듀인 줄 알았는데. 그래요? 그 담아온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단어로 말로 이제 이거 뭐 어디서 온 물이야 하는데 그 진짜 그냥 음료수인데 그렇게 말을 표현을 그래? 하는 아, 건가? 당시엔 귀한 거라 그게 그런가? 뭐 저- 콜라 처음 먹어보는 사람들처럼. 그래서 저는 아. 진짜 음료인데 그냥 말만 예를 들어 뭐 근데 소주인데 이거 뭐 물이 뭐 병원에서 이슬이야 뭐 이런 그게 것처럼 마운틴 듀라 마운틴 그게 그런 건 줄 알았어. 그런가? 그럴 아니, 수 있겠군. 나도 고로쇠 물인가? 나도 이런 고로쇠 생각을 근데 했는데 난 사실은 처음에는 나도 두 번 봤거든요. 처음에는 마운틴듀라 생각했는데 두 번째는 그게 아니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저 옛날에 그래서 선배님이랑 어릴 때 80년대 회미리 주스에다가 물 담아서 이렇게 먹잖아요. 그쵸, 병 안에 유리병. 거. 어. 그런 건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어. 그 병을 재활용한 느낌으로. 아 그런 거. 근데 색깔은 사실 마운틴듀 색깔이긴 했었어. 그렇구나. 그럼 그 말이 맞네요. 음. 그 말이 충분히 맞을 것 같아요. 마운틴 주니까. 네. 이거 오늘의 퀴즈로 마운틴 과연 듀인가 아닌가. 자, 그러면 할머니와 데이빗은 어떻게 봐요? 왜냐면 처음에 데이빗이 할머니를 굉장히 경계했잖아. 할머니 냄새나, 할머니 뭐 예를 들면 코골아, 같은 방에 쓰는 것도 싫어. 그러니까 그게 사실 그 관계가 이렇게 쭉 이렇게 막 3배속으로 이렇게 돌려보면 이렇게 확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갑자기 이제 이 아이가 할머니를 정말 이제 찾는 게 네. 보이는데 그런 관계의 진전 뭐 이런 게 그러니까 부부의 이런 가족의 갈등과는 별도로 할머니와 데이빗과의 이 관계의 어떤 뭐 흐름? 할 얘기가 많은데 먼저 그래서 저는 짧게 하자면 그 예를 들면은 예전에 집으로라는 영화 있잖아요. 한국 영화 중에. 네. 그게 전부는 아니어도 한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할머님이 시골에서 서울에 있는 자식네 집을 상경하면 손자 손녀들 중에 조금 이렇게 어르신에 대한 태도를 배우지 못한 아이들한테는 그런 느낌의 뉘앙스들이 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할머니 할아버지는 좀 우리랑 다른 향기가 나고 좀 내가 막 좀 뭔가 싫어 올드하고 이런 느낌들이 있었는데 하물며 이제 그 당시에 미국이라는 존재는 또 다르잖아요. 완전 외국물이라는 느낌인데 거기서 자란 아이는 그러니까 바라보는 그랜마더와 한국의 할머니의 정서는 좀 다르단 말이에요. 진짜 그래. 저도 할머니가 전형적인 K 할머니가 있으셨는데 정말 요리도 못 하시고. 네, 근데 약간 그런 말 하잖아요. 좀 뭐
물고 빨고 한다 막 이러잖아요. 우리 음. 새끼들 강아지 막 이런 표현을 많이 그렇죠. 쓰셨는데 그런 느낌인데 또 요리는 못하고 이게 뭔가 되게 혼재되어 있는 근데 할머니는 그렇게 하고 싶어 하는 것 같던데. 그러니까요. 할머니는. 네, 이렇게 하고 싶은데 하고 싶은데 데이빗이 피하죠. 근데 또 명을 이렇게 쓰잖아요. 이렇게 하는 거에 상응하는 거는 선배님 말씀대로 또 요리도 좀 잘하셔야 되는데 음. 그거는 또 못하는데 요리는 또 이런 고스톱 건 하고 싶어하고 쿠키도 되게- 못 만들고. 네, K 할머니 느낌도 있으면서 근데 굉장히 우리 할머니들도 쿠키는 못 만들어. 맞아. 그렇게 어떻게 만들어요? 어떻게 만들어 거기서. 혼나. 우리나라 그때 오븐이 있었던 문화가 아닌데. 그렇죠. 그거는 이제 누룽지 만들어 찐빵과 쿠키 맞아요. 차이. 약간 정말 말 그대로 거기서 맞아요. 태어나고 자란 아이와 맞아요. 할머니의 그런 차이였던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저는 이제 그래서 주의 깊게 본 게 그런 데이빗이 어쨌든 처음에 데이빗 뛰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뛰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조금만 뛰어도 엄마가 데이빗 뛰면 안 돼 뭐 이렇게 제어하고 심장병이 있는 아이니까. 근데 결국은 마지막에는 제가 보기에는 할머니의 힘으로 데이빗이 뛰게 되는 거 저도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단 말이죠. 그리고 후반에 데이빗이 할머니를 마음으로 열어주잖아요. 맞아, 맞아. 할머니 가지 말라고. 너무 좋더라. 나 진짜 그 장면. 그렇죠. 보면 또 뭉클뭉클했던 장면들도 있네요. 그러네요. 전 초반에 이제 데이빗이 원래 난 뛰면 안 돼서 안 뛰잖아요 먼저. 근데 할머니가 아니야 뛰어 약간 이러는 게 진짜 안 죽어 이 그게 새끼야 되게 이런 거 있잖아. 안 죽어 막. 아유 애들은 원래 그런 그러고 거 잘하는 좋아해. 거야. K 할머니 강한 게 있어. 되게 K 할머니스러워서 되게 웃겼어요. 그 장면이 맞아요. 묘하게. 너무 우리 개인적으로 장모님, 어머님 같은 모습이어가지고 맞아, 장모님이 우리 딸아이한테 하는 것처럼 예를 들면 우리네 할머니들은 어렸을 때 그 애들 밥 한 번 떠줬을 때 입으로 한번 넣었다가 이렇게 먹이시잖아요. 김치도요. 쫙 빨아서 주고. 쫙 빨아서 맞아, 먹이고. 맞아. 근데 그때 밤도 이렇게 그래가지고 입에 있는 걸 넣어서 먹으니까 걔가 되게 소름 끼치면서 막 그게 싫어하잖아요. 너무 잘 묘사를 해주신 것 같아. 그런 모습들이. 그러니까 그 모두가 공감하듯이 한국적인 정서와 그 미국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고 갔던 그들의 그러니까 정서의 중간에 딱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왜냐면 엊그제 우리 예은 배우가 나한테도 카톡을 보내서 이제 그런 얘기도 해줬는데 이게 한국 영화일까요, 미국 영화일까요? 약간 그런 테두리 안에 있는 것 같단 말이죠. 맞아요. 왜냐하면 한국인이지만 미국에서 살고 있는 감독과 또 배우들 미국 자본으로. 이 만든 영화이고 하지만 그 정서는 또 아주 깊게 한국인 또는 한국 정서가 박혀 있고. 그러니까 저는 더 좋은 게 일거양득인 게 한국 사람들도 이게 정서적으로 많이 공감이 되고 미국에 계신 분들도 그렇지 않을까? 미국 영화 그런- 같긴 했는데 느낌상은 어떤 전반적인 느낌은 확실히 미국 사람들 타켓으로 만든 영화가 됐긴 했어요. 사실 저희들은 이렇게 전해받게 되면은 그 당시 얘기들을 살진 않았어도 들어보잖아요 한 번쯤은. 그렇죠. 근데 뭔가 미국 사람들이 막 더 주목한 영화 같았거든요. 우리나라 오면 그렇게까지 막 반응이 엄청 폭발적이진 않았고 기생충 때처럼. 뭐 해외에서 훨씬 더 오히려 호평 해외에서 받았죠. 그랬던 이유가 그 서양 사람들의 호들갑 같은 느낌. 그러니까 저희들은 이미 다 알고 다 있던 이미 아는데? 역사인데 이제 와서 알고서 막 흑인 인권 다 어느 정도 끝나니까 동양 사람들도 관심 가져주는 느낌이 들어서 사실 저는 보면서 이게 영화 내적으로 보면 좋았고 그런 산업적으로 봤을 때는 그냥 서양 사람들 자기들끼리 막 동양 사람들 칭찬하고 그런 느낌이라 굳이 서양 사람들한테 칭찬받았다고 좋아야 하나 막 이런 느낌도 좀 들었어요. 굳이 뭐 새로울 거 왜냐면 윤여정 선생님은 이미 명배우였거든요. 저희들한테 뭐 그렇죠. 그런 연기 하기 전에도 충분히 멋있는 배우였고 근데 마치 어쩔 수 없지만 거기서 신인이잖아요. 신인 여배우인데 이제 막 발견했다는 듯이 막 찬사를 보내는데 일각에서는 윤여정 선생님이 보여준 연기 이미 우리나라에서는 많이 저희 그대로도 한번 얘기를 나눴잖아요. 그래서 충분히 보였던 명연기의 연장선상이고 근데 그런 느낌들이 공존하는 영화였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 게 이제 좀 더 보여졌다는. 배경 자체가 또 나라 국적이 다르니까 거기 있는 배경이 우리가 일상에 익숙한 배경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조금 다르게 느껴졌던 것 같은데. 그리고 풍경이 너무 좋고. 윤여정 선생님 연기도 물론 너무 좋았던 작품들이 많은데 그 작품에서는 더 내려놓으시고 연기를 하신 것 같아서 예를 들면 남자 속옷 입고 하는 모습이라든가 뭐 밤 까서 주는 모습이라든가 또 막 그 레슬링 프로그램 보면서 좋아하시던 모습이라든가 그리고 코 골면서 자는 모습 이런 것들 하나하나가
전 정말 저 어렸을 때 우리 할머니 코를 그렇게 많이 고셨거든요. 그리고 우리 장모님이 우리 딸아이랑 잘 때 딸아이고 외할머니 코 골아서 같이 못 자겠다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나도 막. 근데 그게 너무 디테일하게 섬세하게 잘 표현해 주신 것 같아서. 그래서 저는 선배님 말씀 좋았습니다. 어느 정도 동의하는 게 그게 실제로 그 감독님 정의삭 감독님인가요? 그 감독님이 틀은 주었는데 윤여정 선생님은 자문을 많이 구했대요. 선생님이 할머니일 때 회의에서는 어떻게 하냐. 그러니까 윤여정 선생님의 아이디어가 상당히 많이 반영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실제 감성. 그런 느낌이 확 들었어요. 맞아. 진짜 연기가 아니라 어. 그냥 할머니. 맞아요. 우리가 뭐 본연의 흔히 보통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좋은 연기는 그냥 배우처럼 나는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맞아. 실제 딱 그 그러니까 난 느낌이었어. 그렇게 봤기 때문에 맞아. 서양 사람들이 우와 이렇게 할 수 있는 포인트인 것 너무 같았어요. 멋지죠. 맞아요. 어. 그래서 윤여정 선생님이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심지어 불안할 정도로 열어주셨다고 하더라고요. 감독님이 그 의견을 많이 존중해 주시고 그랬던 게 저희는 또 신의 한 수 중에 않았나. 그럼 각각의 씬이 어떻게 나올지도 잘 모르고 진행을 해서 나온 결과들일 수도 있겠네. 약간 전부는 아니지만 약간 좋은 감독님이랑 평가받는 분들이 큰 그림을 잡아주고 놀 수 있도록 해주시는 그런 모습들이 비슷한 맥락이 좀 있는 것 같아서. 난 그리고 개인적으로 한예리 씨 얘기해도 돼요? 그럼요. 아니 윤여정 선생님 얘기. 한예리 씨 연기가 전 개인적으로 참 좋았었어요. 저도 제일 좋았어요. 되게 한예리님이 제일 좋았어요. 소담하게 담으면서 눈빛이랑 감정을 어떤 장면에서 막 미친 듯이 싸울 수도 있는데 꽉꽉 눌러가면서 연기하는 게 되게 우와 그치 저런 감정을 저렇게도 표현할 수 있. 그러니까 그 남편이랑 둘이 싸울 때 싸우는 장면 한 2장면 정도 기억에 남는 게 있는데 후반에 싸우는 거 있고 초반에 그때도 되게 좀 많이 절제되게 화를 내는 것 같아서 그 느낌이 좋았던. 정말 많이 들었어요. 저는 그러니까 너무 화를 좋았어요. 내는데 과하지 않다. 그러니까 충분히 맞아요. 화를 내긴 내지만 음. 정말 오버하지 않는 연기라는 어. 느낌이 굉장히 들었고. 그 배우님 역량이 고스란히 보여줬던 작품 같아요. 진짜. 한예리 배우님 원래 좋아했던 배우님인데 미나리 보면서 더 좋아진 것 같아요. 진짜 너무 멋진 배우님 같아요. 우리 또 감초 폴 아저씨. 진짜 그러니까 제일 좋아해요. 나 정말 그 사람 너무 제일 좋았어. 좋은데 짜증 맞아. 그렇게 막 그거를 노리기도 했지. 나한테 막 기도해주고 난 지금 별로 관심 없는데 원래 그 1패 그런 소리 하고 있으면 선배 싫어할 것 같아요. 이 배우가 정말 명품 조연이잖아요. 맞아요. 너무 연기를 잘하고 여기에서도 정말 느닷없이 어느 그 동네 집도 안 보이더만 어디서 나타나셨는지 나타나가지고 한국전 참전 용사고. 그러니까 저는 좀 그렇게도 봤어요. 이렇게 영화적으로 보자면 그 폴 아저씨가 초반에 그 가족을 좀 지켜준 사람이라면 후반부에는 윤여정 선생님의 순자 역할이 좀 지켜줬다 생각하는데 이게 영화를 보면 볼수록 그 둘이 만약 신앙이 있는 분들이 보면은 뭐 절대자 같고 이렇게 신앙이 없는 사람들이 보면 무슨 정령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마을 수호신 같은 거 있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 신앙 있어요? 저는 나일론인 것 같아요. 부모님이 신앙이 있으신데 다 장로님이시고 권사님이신데 이게 보면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보통 영화에서 클리셰일 수도 있지만 이렇게 좀 나사 하나 빠진 사람들 있잖아요. 좀 표현하자면 이렇게 왔을 때 일상적이지 않다는 느낌을 주는 호흡들이 있는데 그게 순자 할머님도 그렇고 이 폴 아저씨도 약간 그렇단 말이에요. 뭔가 이렇게 내 주변에 있는 사람 같지 않은 뭔가 이상한 말투를 쓰는 사람이랄까. 근데 또 그게 불쾌한 느낌은 아니고 좀 이질적이어서 그렇지. 아니야 불쾌하진 않은데 맞죠? 예를 불쾌하진 들면 않아. 난 스티븐 연이 너무 빙이 된 것 같아. 내가 스티븐 연 입장에서 그거 보는데 내 지금 일이 이렇게 이지영이 뭔지 됐는데 알아, 막 뭔지 알아. 기도하고 나 진짜 짜증나 죽겠는데 가끔씩 표정이 그랬어요. 맞아, 가끔씩 맞아. 표정이 아 진짜 짜증나. 그리고 집에 와서도 막 기도하잖아. 저 사람 좀 맞아. 그만 먹고 갔으면 좋겠는데 왜 진짜 눈치 없이 저 계속 맞아. 그러니까 이 영화를 보면서 저는 약간 밀양이 좀 떠올랐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 영화 보는데 이걸 좀 발언하기 조심스러우니까 신앙이 있든 없든 어떤 인간의 초월적인 부분에서 인간이 생각한 부분에 행복이 있고 그들이 재앙이라고 느끼는 부분이 행복일 때도 있는데 그게 그런 것들을 그 둘이 되게 무슨 사람 같지 않은 행동들이라는 느낌, 그러니까 초연한 사람 같잖아요. 어떤 세상에 초탈한 사람들처럼 행동하는 느낌이 인간 같지 않고 무슨 마을 수호신 정령 같은 느낌도 들고 그래서 그 아저씨가 하는 행동은 짜증나는데 돌이켜보면 우리 가족의
미안 거지. 뭔가 위에서 했던 것 같은 느낌이 드는 이상한 감정들 있잖아요. 아, 당신 짜증나는. 아 근데 그것도 사람 상황 봐가면서 눈치 봐가면서 해야지. 내 지금 기분이 지금 이런데 내 기분 나왔다. 좋을 땐 받아주겠어. 타임. 오케이. 근데 기분도 진짜 뭐 같은데 지금 고래성의 고해성사. 분노타임. 왜 지금 눈치 없이 우리 집에 와가지고 나도 이해돼. 뭔지 나도 보면서 좀 약간 좀 그런데라는 느낌이 있는데. 그래 재밌는 캐릭터. 근데 너무 재밌죠. 재밌었어. 매력이. 그리고 너무 잘하시고 좋으시죠. 어, 근데 그 정의삭 감독님이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사실 이 영화 전체에 어떤 주류로 등장하지 않지만 약간 그러니까 그분은 정말 주일날 교회 가지 않고 십자가를 메고 고행을 어디 가시는 하잖아요. 거예요? 고행을 하는 거죠. 고행을 하는 건데 맞아. 근데 어쨌든 신의 영역을 의미해주고 이 가족 제이콥의 가족은 지독히 현실적인 영역이잖아요. 그래서 이 가족이 한때는 교회를 이렇게 가잖아요, 가끔씩. 초반에. 그러니까 그게 이 가정의 그 어떤 이 영화 전체에서 그런 면도 보여주고 싶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현실적으로 윤여정 선생님이 100달러 가져가는 건 너무 재밌지. 맞아. 그건 정말 완전 실제감이었어. 우리는 할머니라면 할 법한. 할 법하지. 할 법한. 충분히. 맞아요. 너무 공감되는. 맞아요. 그리고 너무 많이 넣었어. 좀 공금을 100달러씩 너무 약간 많은 거 아니야, 그것도 진짜? 제이콥의 약간 그 허영이 있는 것 같아. 좀 이렇게. 제이콥이 뭐라고 했잖아. 뭐라고 왜 했나? 그렇게 많이 냈냐고. 아, 너무 많이 냈다고. 와이프가 많이 뒤에서 냈다. 이제 그래. 그럼 순자가 구해준 거네 이거를. 순자가 어떻게. 근데 보면. 자기가 먹는 거 선생님 먹으시는 거 같은데. 먹었어요? 나도 주는 내가 챙겼어라고 얘기 안 안 하지. 하잖아. 그냥 먹었나? 딱 너도 먹어. 먹었다고 생각해요? 아니 네. 근데 나중에 먹었지. 그 지나서 표시하잖아요. 아 그래요? 나 100달러 있기 때문에 괜찮아. 아, 맞아 그렇구나. 아, 그 장면 좋았어. 가장 대비되는 장면이네요. 십자가 고행과 그. 그렇죠. 그러니까 이 가정의 그런 현실에 힘들고 약간 불안한 요소를 약간 그런 폴 아저씨와 교회를 통해서 약간 신적인 영역과 맞아요. 현실적인 영역을 살짝 이렇게 인간이 나약할 때 가장 맞아 믿게 신을 되는. 찾잖아요. 막 딥하게 넣지는 않는데 그런 그러니까, 장면을 은은하게 이렇게. 은은하게 넣어서 그 전반적으로 저 그런 느낌은 받았습니다. 저희 브로커 때도 한번 느꼈지만 이렇게 조망하는 듯한 앵글이 되게 많았거든요. 다큐멘터리처럼 타이트가 없고 이렇게 막 농사하는 것도 이렇게 멀리서 계속 그냥 가만히 찍고 있고 그런 다큐 느낌과 더불어서 그리고 카메라도 그냥 예. 쫓아가고 그죠? 네네 그냥 그냥 그래서 또 걸음걸이 그대로 맞아요. 쫓아다니고 근데 그런 거에 비해서 음악이 괴기할 때가 있었어요. 막 이동할 때 나오는 그런 선악기라고 그러나 현악기 현악기. 막 이렇게 좀 나쁘게 말하면 그로테스크한 음악 같은 것도 많았고 이동하는 그 차 안에서 맞아. 그래서 되게 음악을 배경과 되게 언밸런스하게 쓴다라는 느낌도 들어서 아마 그러면 그 음악이 이 가족의 현실을 조금 이렇게 그런 대비시켜 것 주지 같아요. 않았을까? 불안정한 뭔가, 네, 네, 불안정한 상태. 심리 상태를. 되게 햇살은 평화로운데 전반적으로 햇살이 평화로운 듯한 그 질감이 있잖아요 영화. 근데 음악은 굉장히 거칠었어. 또 그림이 참 예뻤던 영화인 것 같아. 맞아요. 햇살 햇살 얘기하니까. 머금은 듯한 앵글이 항상 있어. 그림이 참 예뻐. 근데 풍경화 불안정해. 같았어. 맞아요. 좋았어요. 그러니까 결국 이제 우리가 얘기했던 것처럼 뭐 다 얘기했지만 모니카의 가장 바람이 그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부분 말고 또 있을까요? 지금 이 상태는 나는 그냥 탈출해서 뭐 50에이커든 뭐 100에이커든 다 필요 없고 당장 우리 가족이 내일 안정된 아침 저녁을 먹고 행복하게 모여 앉아 있다. 요거만이었을까요? 모니카가 이제 극 중에서는 아무래도 계속 혼자잖아요. 뭐 친구도 없고. 그래서 교회를 원래 가고 싶어 했던 것도 사실 뭐 예배를 드리기 위한 것보다는 그래. 이제 중간에 한인교회는 누군가를 나가면 이제 만나기 친구도 위해서. 사귀고 할 수가 사교의 있으니까. 장갑지. 그래서 저는 아까 그 교회 얘기가 계속 나올 때 들었던 생각은 그냥 그때 당시에 이제 한인교회의 이제 약간 역할들, 약간 신앙적인 이것보다는 커뮤니티 형성하는데 가장 좀 큰 역할들을 하지 않았나. 그래서 그런 어떤 외로움들이 좀 크지 않았을까. 그렇겠죠. 가족의 그런 안정적인 거 빼고는 좀 모니카 원했던 게 좀 그런 그래서 교류. 엄마가 온 것만으로도 너무 든든하게 그니까. 그렇죠. 처음에 만나고서 이렇게 안고 막 고춧가루 이거 물지 않아요. 막 맞아. 그거 얘기하면서. 그래서 그래서 더 이제 다시 큰 도시로 조금 힘들어도 가고 싶어 했던 게 아닐까. 근데 그건 일리 있는 것 같아요. 정말. 그 외로움이 만약에 그 부분을 좀 상쇄시켜 줄 수 있는 제이콥의 도움이 좀 있으면 모니카가 조금 기다릴 수도
했겠다라는 또 어떻게 보면 지금 들어보니까 추측도 되는데요. 그런 걸 참고만 가기에는 어. 이미 지역적으로도 너무 힘들어. 너무 폐쇄돼 있죠. 너무 폐쇄돼 있고 그러니까. 정말 뗄롱 그 작은 집 하나가 다고 견디라고 하기 전부이고. 힘들겠다 진짜 생각해. 병원도 뭐 1시간 거리로 가야 아 된다. 그러네요 진짜. 그게 맞아요. 제일 불안했을 진짜 것 아이 같아요. 때문에. 갑자기 어. 잘못되면은 자, 우리 이제 서서히 이제 영화의 이제 뒷부분으로 가기 위해서 윤여정 선생님의 그 이제 도착해서 미나리 심었잖아요. 도착하자마자 사실은 이 우리 아이하고 그 막내 데이빗하고 조그만 시골 물 같은 데 찾아서 이제 미나리를 심고, 그러니까 이 영화에서 미나리라는 타이틀이 주는 의미 뭐 이런 거 한번 좀 생각해 봤나요? 나 먼저 얘기해. 아니요 얘기해주세요. 미나리 아니 나 혼자 너무 얘기하는 것 같아가지고. 아니요 오늘 말 많이 했습니다. 미나리가 사실 날씨나 흙질 크게 상관하지 않고 잘 자라는 잡초처럼 맞아요, 잘 맞아요. 자라는. 대사 그렇죠. 중에도 그런 얘기가 극 나와요. 중에서도 얘기하잖아요. 맞아. 그러니까 희망을 좀 의미하는 거 아닌가요? 포기하지 말라라는 거.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게 내 야채 창고가 다 불에 탄 직후에 또 그 미나리를 보러 가는 스티븐 연의 모습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우리 삶이 그렇다. 그러니까 좋은 날이 있을 땐 또 안 좋은 날도 있고 굴곡이 있으니까 너무 실망하지 말고 놓지 마라, 포기하지 마라, 뭐 그런 의미, 그런 상징적인 의미. 아까 얘기한 게 맞는 것 같아요. 대사에도 나왔지만 정말 잡초처럼 어느 곳에서도 잘 자라고 그런 이 가족한테 정말 주고 싶은 얘기잖아요. 그래서 제가 막 미나리 효능 막 찾아봤어요. 아. 어디에 좀. 아니 맛있잖아요 또 미나리. 맛있어.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가. 어디에 넣어도 맛있고. 미나리 맛있어? 맛있죠. 맛있죠. 미나리 전도 삼겹살집도 맛있고. 미나리 요즘 많이 주잖아요. 그렇네. 향이 좋은 그 거잖아. 해물탕에도 이게 어릴 때는 미나리가 보통 향 때문에 싫어하다가 나이 들면 점점 맞아, 맛있어지는 향이 시기가 좋아, 있는 향이 것 좋아, 같아요. 맞죠, 미나리. 점점. 아. 되게 이게 선배님 말씀 저는 공감 무조건 하는 것 같아요. 그게 맞고 조금 거기서 이 감독님의 느낌으로 들어가자면은 그 데이빗 정도 나이 때쯤에 겪었던 거를 회상하면서 이렇게 했던 영화잖아요. 그래서 그 시대에 지금도 그런데 얼마나 그 이민자들이 막막했겠어요. 특히 동양 사람들에 대해서는 흑인 심지어는 당시로 보면 아래로 막 보는 그런 시선도 많았고 차별이 정말 많았던 시대인데 그렇죠. 거기 이민 가서 아무도 없는 그런 데서 척박한 데서 견뎌냈던 본인들의 어떤 선조나 혹은 윗사람들에 대한 헌사 같은 느낌도 들고 그거를 척박한 걸 다 이겨냈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응원 같은 느낌도 되게 들었고 선배님 말씀대로 범적으로 보자면은 전반적으로 지금 사람들한테도 그런 용기를 주는 것 같기도 했고. 저는 1차적으로 사실 미나리를 심으시길래 나중에 조금 안 되잖아요. 잘 하던 게 미나리를 팔든지 해서 잘 될 줄 알았어. 현실적으로? 현실적으로 도움이 되는 걸로 할 줄 알고 처음부터 약간 미나리 좀 미나리 농장 만들 줄 미나리- 알았어. 네, 저도 어느 순간 나도 그런 줄 알았어. 망하길래 그래서 이쪽이 장 안 되길래 곡식이 여기 이제 시선을 한 돌리자. 뿌리가 뿌린 미나리로 큰 그림, 큰 네, 그림. 큰 그림, 큰 큰 그림. 돈을 벌 줄 알았어. 아 근데 근데 영화 그냥 끝날 때는 그렇게 다들 다 안 먹고 끝나. 씨앗은 좀 뿌렸는데, 기대했는데. 씨앗은 뿌렸는데. 그랬군요. 역시 아, 보는 그랬어요. 사람들은 맞아요. 약간 회수가 안 돼가지고 좀 그런가? 너무 그래도- 아니 그러니 너무 조금만 심었어. 아니 그래서 맞아요. 나도 처음에 미나리 심으길래 그러니까 그 정보가 없을 때는 이 이제 밭이 안 됐잖아요. 자꾸 썩기도 하고 맞아요. 물이 또 물값을 못 내서 물도 끊기고 그러면서 여기 풍마에 갈 때 할머니가 무심코 뿌린 이 미나리로 해서 이 가정이 확 불처럼 살아나나 싶었는데 그렇죠. 화면이 앵글 안에 들어온 미나리의 수가 어느 순간 딱 그 제이콥이랑 데이빗이 거의 마지막에 데리고 오잖아요. 끝장면이구나. 그죠? 이게 너무 요만큼인 저도 되게 거예요. 초록초록할 줄 알았어요. 그래서 나는 크게 돼 거기가 있을 줄 알았어요. 카메라에 가면서 앵글이 확 확장되면서 넓어지면서 거기가 미나리 농장이 있을 줄 알았어. 그 정도면 없다고 봐야죠. 근데 그렇게 따지면 제이콥보다 순자 할머니가 보는 눈이 더 안목이 있으신 거네. 처음에 그 미나리 심으러 갔어. 여기 물도 흐르고 여기 딱 미나리가 잘 자라기 때문에 K 할머니, 그 맞아, K K 할머니. 할머니. 풍수지리. 다 아네. 다 네. 모르는 게 없으시네 진짜. 계산임수나 이런 거 다 어. 보시는 거고. 아, 제이콥은 잘난 척만 하고 맞아. 보는 눈도 없고. 몰라. 야망만 그러네. 크고. 너무 안타까웠어. 난 뇌졸중 할머니. 아, 그렇지 않아요? 그러실 수 있지. 근데 그-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맞아. 왜냐면 일단 타국에 가서 이
그러니까 자식들이 너무나 힘들고 음. 왜냐면 이것도 스트레스가 있는 거잖아요. 그 할머니가 뭐 거기에서 일일이 얘기하지 않고 그냥 응원하고 잘해봐 하고 아이도 돌보고 하지만 사실 거기서 오는 그 중압감과 스트레스와 이 아픈 마음 이런 게 그러니까 표출될 데가 없어서 그 병이 온 것 같은데 결국은 이제 사실은 그것 때문에 우리가 그 보고 싶지 않은 그 마지막 장면을 보게 되잖아요. 근데 저는 사실 또 되게 현실적인 건데 저 되게 이번에 현실적으로 영화를 접했나 봐요. 그 뇌졸중 있자마자 병원 등비를 어떡하 미안한데 의료비 잠깐 이 자리로 어떡하 아니 이 자리로 가라고. 아니 한국이 되게 잘 돼 있잖아요. 우리 맞아. 시스템이. 그렇지. 와 그런데 미국에는 의료보험 아프면은 진짜 안 되지. 망한다는데 형님 오늘 감성적으로 불변하고 있는데 일로 가 이쪽으로 가. 아 가뜩이나 힘든데 되게 한예리 연기 눈빛과 되게 그래 오늘 형님 되게 감성으로 적고 있는데 일로 가. 자리를 일로 와. 오늘 배치를 오늘 산천초목 느낌으로 가고 예, 현실로 가. 아 이번에 완전 현실이에요. 그래서 보자마자 병원비 때문에 또 아니야. 더 힘들어지는 거 아니야? 그 돈 준 거 있잖아 할머니가 그러네. 그 돈 다시 받아서 치료를 했겠지 아니면 또 그 제이콥이 그 서랍 안에 돈 뭉치 좀 넣어놓은 거 있잖아 다 털어서 했겠지 오늘 뭐. 선배님 눈길 얼마나 촉촉한 줄 알아? 다시 돌려놨잖아 지금. 돌려놨어 그 돈. 그래서 말하기 얘기하는 전에 거. 약간 좀 눈치 보면서 말했잖아요. 자 사실 제가 의료비 아 지금. 그래서 정말 애지중지 그러니까 이 가족한테는 모든 것이었잖아요. 왜냐면 그 직전에 또 한인 마켓이랑 이미 성사가 됐고 거의 이제 거래가 직전이었죠. 네, 그렇죠. 맞아요. 이미 계약 완료됐고 그 다음 날 납품하면 되는 현실이었는데 그 할머니가 정말 의도치 않게 불편한 몸 때문에 그걸 다 태워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나는 이 정의삭 감독이 분명히 무슨 의도를 심었을 거란 말이죠. 저는 단순히 뭐 불에 타서 다 의도라기보다는 저는 근데 좋았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초반에 그 앤인가요? 여자아이가 여자아이가 막 제이콥이 막 무심결에 야 오늘 우리 뭐 이상형 같이 자자 막 이러니까 아이 막 싫다고 막 그건 싫다 그러잖아요. 그러다가 후반부쯤에 그렇게 불타고 나서 되게 평온하게 그들끼리 널브러 자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으로 한 방에 네, 그러니까 한 나는 곳에. 그게 되게 거실에서, 좋았어요. 그걸 바라보는 순자의 묘한 느낌도 좋았고, 근데 그걸 보면서 사실은 제이콥한테는 그 작물이 성공의 상징이기도 하지만 되게 집착이잖아요. 못 놓는. 근데 그거를 자기 손 쓸 수 없는 느낌을 그냥 이미 저질러져 버리니까 평온해지는 느낌? 그래서 순자의 약간 나쁜 방식으로 선물 같이 느껴지기도 하고, 진짜 집착을 인간의 느낌을 못 놓는다면 그렇게 그냥 불강력적인 걸로 저질러서 가족의 평화가 이르는 물론 좀 극단적이지만 그렇죠. 그래서 그 존재가 되게 비범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자라는 존재가 인간 느낌보다는 정령 같기도 하고 이 가족 지킴이 같은 느낌도 들고 그리고 또 호련이 어디 사라지는 듯한 그게 있나요? 뭐 그게 그냥 사라지지 않아요? 그 할머니가? 뭐 돌아가셨는지 뭔지는 모르지만 그 네 명의 자리에는 없었죠. 없잖아요. 장난을 그래서 자리에. 그게 되게 이상한 느낌을 약간 줘서 오픈 결말 약간 맞아요. 이게 근데 암시하는 그 듯한 불이 근데 났을 때는 할머니 살아계셨고 데이빗이 가지 말라고 함께 하자고 할머니를 막아서는 거 보면 같이 함께 하지 않을까 근데 그러고 그 넷이 어. 누워 있는 모습을 보시잖아요. 모호하게 보잖아요. 그리고 되게 그 모를 다음 듯한. 애가 이제 음. 약간 뭐 좋은 자리를 뭐 얘는 산신령 그러니까, 이렇게 호련이 네. 사라질 때 있잖아. 이렇게 다 만들어 아 너무 놓고. K 할머니의 너무 나도 너무 K 끝으로 가는 사람이야. 거 아닌가요? 그래서 아 진짜 그러기엔 너무 상황을 다 조져놓고 가신 거 아니에요? 근데 돌아왔잖아 지금 다시 아까 촉촉하게. 아, 막 감성적으로 물들였네, 나 오늘 되게 물들여놨네. 좋았단 말이야. 선배님 감성적으로 그 젖어서 막 한참 지금 가까워지고 있었는데. 아 근데 저는 조조났던 표현보다는 미나리 지금. 전 그 큰일이 나자마자 사실 약간 스티븐 영의 리액션이 너무 걱정이 되는 거야. 너무 근데 열받을 그런 것 게 같아서. 없잖아. 그거 없이 이제 스티븐이 착한 사람. 맞아. 그 제이 아니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왜 착한 사람. 우리가 이 부부의 그것과 똑같은 것 같아요. 액션들과. 왜냐면 우리가 어떤 안 좋은 일이 닥치면 화나고 막 불같이 막 친구하고 싸우기도 하고 뭐 누구하고 싸우기도 하고 하지만 사실 이게 너무 큰 게 닥치잖아요. 그러면 살짝 이 블랙 화이트가 맞아요, 되거든요. 그렇게 돼요. 네. 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영화에서도 약간 결말이 그런 느낌이었어요. 이 정말 지지리도 없는 이 가족에 그나마 있는 이 조그만 정말 그 창고 하나가 전문 재산인데 그게 없어짐으로써 불이라는 게 모든 걸 태워버리는데 그 무가 되는 거잖아요. 처음으로 계약도 출발할 수 성사했는데. 있는 그러니까 어쨌든 예. 그러니까 너무 크나큰 상실이 닥치면
그렇게 오히려 행복이 올 평온하게 수도 있어요. 맞아요. 행복 이제 잃을 게 없으니까. 근데 더 실제로 이상. 실직 가장분들이 그래요. 실직 가장분들이 되게 마지막까지 집착하는 모습을 막 IMF 때도 많이 봤단 말이에요. 하다가 정말 탕진하면 그냥 나쁘게 말하면 무념무상인데 오히려 약간 내려놓는 경우를 많이 봤거든요. 다시 제로 세팅 만들어 놓고 호련이 사라진 듯한 느낌이어서 뭔가 아직 그 어떻게 미나리 이제 미나리 키워가지고 먹고 그러니까 살라고. 결국은 불타서 다 없어져 버렸지만 희망을 본 거네요. 저는 다들. 그렇게 느꼈어요. 오히려 맞아. 약간 그 허상 같은 걸 걷어내니까 다시 막 미나리- 스낵 같은 거 찾아가지고 막 그 다시 시작하잖아요. 마지막 그런 그 장면이 미나리 보는 그 장면이 희망적이었던 것 같아. 그리고 그 넷이서 나란히 네, 그거 너무 좋았어요. 막 같이 사는 거 너무 싫어했던 아이들까지도 뒤형 교육. 한 자리에 그게 어떻게 잠을 보면 자는 엄마가 원했던 한예리 캐릭터가 맞아요. 원했던 모습이지 않을까. 결국은 제이콥이 진 거네요. 모든 모니카의 큰 그림. 모니카의 큰 그림. 엄마를 시켜서 엄마를 종용해서 불 좀 질러라. 결국에 오늘 다 이렇게 흑화되고. 네, 죄송합니다. 근데 진짜 나왔던 장면 중에는 마지막에 그 장면이 가장 약간 단합된 이렇게 함께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끝난 것 같아서 그리고 나 조금 옛날 생각나서 찜찜하긴 좋았어요. 했는데 우리 엄마 아빠랑 같이 조그만 그 단칸방에 자던 시절 생각나서 너무 좋았어요. 동생이랑 방도 없고 따로 그런 느낌 나서 너무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미나리의 그 잡초처럼 이렇게 어디선 잘 자라는 것처럼 이제 이 가족도 다시 따뜻하게 뭉쳐서 또 으쌰으쌰 잘 하겠죠? 그렇죠. 영화의 결말은 따뜻한데 지금 저희들은 맞아요. 현실로 돌아오고 아니 불을 왜 질러가지고 아, 이런 방화범들 그만해. 있어서 해놓은 거. 제이콥도 정말 화가 난다. 삐딱해질 거야. 근데 그러니까- 저는 그 장면 좀 놀라긴 했어요. 이렇게 불타잖아요. 이제 막바지니까 불탈 때 오히려 그 제이콥보다 모니카가 더 열심히 어떻게든 이거를 살리려는 모습이 그러니까 좀 둘이 되게 그냥 더 그 상황에서 다시 더 찡했어. 화해를 한 거지. 그 직전에 그러니까. 싸우고 집에 아무 왔었잖아. 대사도 없었지만 하나인 거지. 뭐. 하나가 한 된 팀인 거 거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 가정은 하나가 돼서 따뜻하게 모든 걸 잃고 아름다운 동화식 마무리. 결말이에요. 동화식 결말. 시작할 것이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는 미나리에 대해서 재미나게 얘기해 보았습니다. 또 다음 시간에 더 재미난 영화를 가지고 함께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